정숙 씨는 이제 신중년의 문턱에 있으며 오랜 시간 가정을 위해 힘써온 평범한 주부입니다. 두 자녀는 모두 성인이 되었고 대학을 마친 후 각자 자리 잡아 저마다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숙 씨는 그간의 바쁜 일상을 마무리하고 남편과 함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노년을 준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그 고요한 일상을 흔들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30대 중반에 서울에서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똑똑하고 우수한 학생으로 통했던 민수는 최근 몇 년간 직장 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며 자존감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민수는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자주 요청하게 되며 점점 부모에게 의존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처음엔 아들의 고충을 이해하며 도왔지만 어느 순간 민수의 말에 부모의 지원이 당연하다는 뉘앙스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민수는 이번만 도와주면 꼭 갚겠다고 했지만 그 말이 반복될수록 정숙 씨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민수는 부모의 도움을 당연시하며 그 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딸 유미 역시 걱정거리였습니다. 결혼 후 남편과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부모님께 어려운 상황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윤희는 결혼 생활에서의 갈등을 부모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지만 정숙 씨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유미는 부모의 지나친 참견을 불편해하며 불만을 제기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숙 씨는 딸의 감정을 존중하려 했지만 갈등을 피하기 위해 알겠어로 마무리 짓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처가 오히려 딸과의 관계에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정숙 씨는 점점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자식으로서의 독립 간의 갈등을 겪었습니다. 민수는 점점 더 요구가 커졌고 유미는 부모와의 거리를 두려워했습니다. 정숙 씨는 어느 순간 두 자녀와의 관계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고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막막했습니다. 어느 날 정숙 씨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제 두 자녀가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태도와 반응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다짐한 것입니다. 오늘은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3가지 특별한 대화 기술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기술들은 단순한 대화의 기술을 넘어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한층 더 빛날 것입니다. 첫 번째 기술은 바로 모르는 척하기입니다. 정숙 씨는 아들 민수에게 또다시 금전적인 부탁을 받았지만 즉각적으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는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 스스로 마음을 굳히고 잠시 고민에 잠겼습니다. 민수는 당연히 부모가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숙 씨는 그 기대를 깨뜨리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번에는 내가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네가 어려운 상황인 건 잘 알지만 이번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도움이 필요하면 알려줘. 항상 곁에서 도와줄 순 없으니까. 이것은 정숙 씨가 단순히 모르는 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수에게 어려움을 헤쳐나갈 지혜를 주기 위해 신중히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부모의 도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민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점차 스스로 해결책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자신의 직장에서 잘못된 태도를 보였음을 깨닫고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숙 씨의 결단은 민수에게 큰 깨달음을 준 것입니다. 요 민수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운 탁월한 선택을 했습니다. 때로는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것이 상대방의 실수를 지적하거나 직접적으로 돕는 것보다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숙 씨는 민수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여 그가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운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수는
자립적인 삶을 위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 정숙 씨는 민수와 유미가 돈 문제를 다룰 때 돈 없는 척이라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민수가 이번에도 큰 금액을 요구하며 정말 마지막이야 라는 말을 반복하자 정숙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우리는 더 이상 도울 수 없어. 우리의 재정적 지원은 여기까지야. 이제는 네가 성인이니 더 이상 우리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해야 해. 책임을 지는 훈련이 필요해. 처음에는 민수가 약간 불만을 표했지만 결국 그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숙 씨의 돈 없는 척은 민수에게 자립심을 심어줬고 그가 더 이상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며 책임감을 심어주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정숙 씨는 유미와의 관계에서 못 본 척을 실천했습니다. 유미는 부모님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간섭하지 말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정숙 씨는 유미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드러운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해해. 너희도 힘들겠지만 나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 잘 해결될 거야. 이런 정숙 씨의 반응에 유미는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정숙 씨는 유미의 감정을 존중하며 차분히 귀 기울였고 불필요한 논쟁 없이 상황을 풀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을 통해 오히려 유미와의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정숙 씨의 못 본 척 전략은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면서도 상대의 기분을 존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는 유미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정숙 씨는 모르는 척, 돈 없는 척, 그리고 못 본 척 같은 방법을 통해 가족 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극복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가족에 대한 짙은 사랑과 지혜를 보여주었고 자녀들이 더욱 성숙한 자세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정숙 씨가 보여준 이러한 자세는 나이가 들수록 단순한 물질적 지원이나 직설적인 감정 표현보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만남은 항상 다양한 감정을 동반합니다. 어떤 사람과의 대화는 편안하고 따뜻하게 느껴지지만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거리감과 어색함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겉보기에 간단해 보이는 인간관계는 사실 많은 감정과 노력이 뒤따르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가벼운 말 한마디, 작은 행동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긴장감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누군가에게는 마음을 활짝 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리 쉽게 열 수 없을까요?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지가 관계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3가지 특별한 공감 기술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기술들은 단순한 공감을 넘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고 관계를 한층 더 깊고 진하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비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더욱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첫 번째 비법은 상대방의 실수를 포용하는 여유로운 태도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각자의 태도에 따라 다릅니다. 한 예로 모임에서 누군가 실수로 음료를 쏟았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괜찮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느 쪽 사람이 더 마음이 끌리나요? 모두가 실수 앞에서 위축되곤 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나의 실수를 따뜻하게 받아준다면 그 사람에게 특별한 신뢰와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실수를 포행하는 태도는 단순히 넘어가는 행동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품위 있는 배려입니다. 이는 나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관계를 더욱 부드럽고 탄탄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회식 자리에서 동료가 실수로 음료를 쏟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순간 누군가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불평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웃으며 저도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라며 상황을 유쾌하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별거 아니다 라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따뜻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서로의 관계가 한층 더 가까워집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수를 만났을 때 한 번쯤 그냥 웃고 넘겨보세요. 그런 여유로운 태도가 상대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의외로 작은 격려는 그 이상의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회의 중에 실수한 동료에게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다음엔 더 잘할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이 한마디가 그들의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대화 중에 부정적인 말이나 험담이 나오면 분위기는 금세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 대해 안 좋게 말할 때 이에 동조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이런 점에서는 참 좋더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바꿀 수 있습니다. 험담과 부정적인 말은 그저 감정 표현을 넘어 대화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며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신뢰감을 심어줍니다. 나는 부정적인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으며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합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이전의 모임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 특정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을 때의 어색한 분위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때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분의 열정을 존경해요.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이렇게 긍정적인 태도는 단순한 대화를 뛰어넘어 서로 간의 신뢰를 깊게 쌓아줍니다. 오늘부터라도 부정적인 말이 들릴 때 한 번쯤 못 들은 척하며 대화를 긍정적으로 전환해보세요. 그러면 대화의 무게감이 줄어들고 긍정의 에너지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내면을 단단히 다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는 대화 중 비판적 의견을 개인적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부정적인 말에 맞서기보다는 귀찮게 흘려보내고 대화의 중심을 긍정적인 주제로 돌릴 수 있는 능력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기술입니다. 부정적인 말에 대처하는 또 다른 예는 업무 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동료가 프로젝트에 대해 이건 절대 성공할 수 없어 라고 부정적으로 말할 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시도해보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긍정적으로 답해보세요. 이는 대화의 흐름을 바꾸고 긍정의 에너지를 모두에게 전파합니다. 세 번째로 아는 것을 감추고 기다리는 법. 사람은 누구나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하며 약점이나 실수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럴 때 아는 척하거나 캐묻기보다는 모르는 척하고 기다리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큰 안도감을 줍니다. 이는 그들의 자존감을 보호할 뿐 아니라 신뢰를 쌓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오늘은 내가 낼게 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은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를 담아 부드럽게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동료의 발표에서 눈에 띄는 실수를 발견했다면 바로 지적하기보다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좋은 의견이네요. 이 방향에 이런 아이디어를 더하면 더욱 완벽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제안하면 상대방의 체면을 지켜주면서도 보다 나은 결과를 함께 만들어갈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준비가 되었을 때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그 순간을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한 친척이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럴 때 자극적인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같은 부드러운 질문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대화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상대방이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그들의 상황을 깊이 파고들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관계를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배려를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기다림은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이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아는 것을 묻지 않고 잠시 참는 일은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실수를 발견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지적하기보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생각해볼까요? 하고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상대의 체면을 존중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오늘 배운 것들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실수를 감싸주고 부정적인 말에 흔들리지 않으며 아는 것을 잠시 숨기고 기다리는 것은 상대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배려가 쌓여서 커다란 성과를 이끌어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3가지 방법을 실천해보세요. 이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게 다가가고 자신도 신뢰받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배려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모두에게 작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배려는 단순히 관계를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강한 도구입니다. 배려로 쌓아 올린 신뢰와 존중은 개인의 성장을 돕고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변화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에 대한 통찰을 줄 수 있는 글 하나를 소개할게요. 이제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혼자 왔고 떠날 때도 동반자가 없을 것입니다.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외로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독을 즐기며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긴 여정을 끝마친 이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 절대 타인이나 외부 환경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정해진 역할에 충실히 임합니다. 다만 늘 정해진 틀에 따라 행동하다 보면 자신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마주하기 힘든 순간이 오기도 하죠. 결단력 있게 스스로를 평가하고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은 놓치기 쉽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사실 가장 자유로운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익숙한 일상에 갇혀 스스로를 가두고 살아가죠. 막상 자유를 마주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하고 혼자인 상태를 견디기 힘들어하죠. 그러나 혼자는 곧 외로움이라 단정짓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합니다. 이제는 가족이나 일상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또 다른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했던 나 자신과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나는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누가 나를 내만큼 사랑해줄까요? 최근에 온전히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이제 그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혼자 여행을 떠난 적이 있나요? 진정한 자유여행자가 되어보세요. 고요한 밤 기차 안에서 달빛이 스며든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을 상상해보세요. 이러한 고독한 여행은 우리의 생각을 깊고 넓게 만듭니다. 혹시 생각이 많아 걱정되시나요? 생각이 많다는 것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그 생각을 조용히 곱씹으며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가정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칭찬하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온 지난날의 나를 사랑합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소한 순간을 공유하고 그들 중심으로 마음과 사랑을 나누며 스스로를 격려해봅시다. 이제는 충분히 해냈으니 더 이상 무작정 달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나를 다독여줄 시간도 필요합니다. 지쳤던 나 자신에게 따뜻한 위로와 칭찬, 용기를 건네세요. 때론 욕심을 부리고 투정을 부려왔던 나 자신도 다정하게 감싸 안고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나 자신을 바라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변해버린 내 모습이지만 오늘만큼은 그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사진 속 얼굴을 떠올리며
지금의 나를 천천히 바라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아련해집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깊이가 새겨져 있고 사랑과 이별, 그리고 잊혀진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내 얼굴이지만 마치 남의 얼굴처럼 방치했던 시간들. 언제 이렇게 주름이 얼굴을 메우게 됐는지, 언제 이렇게 피부가 갈색으로 변했는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거울 속 그 얼굴에도 한때는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에 젊은 부모로서 심하게 차있던 시절이 있었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던 나였고 아이들 교육 문제로 분주하던 부모의 모습이었습니다.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눈물로 보냈던 그 얼굴이 이제는 거울 속에 쓸쓸히 비칩니다. 낯설고 지친 표정을 지닌 내 얼굴에게 이제는 더 밝고 따뜻한 미소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지나온 날들의 걱정과 근심 속에서 지쳐있던 내 얼굴을 위해서.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만을 전하며 주름살 대신 미소로 가득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오랜 시간 나와 함께 해온 내 얼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이 세상 단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이제 남은 시간들은 나 자신에게 온전히 바치겠다고 약속해봅시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결국 행동은 습관이 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답니다.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첫 번째로 내가 가장 좋아했던 취미를 다시 재개해보세요. 두 번째로 정말 가고 싶었던 여행지로 훌쩍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로 발걸음을 더 멋지게 해줄 고급 신발을 하나 장만해보세요. 네 번째로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친구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보세요. 다섯 번째로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열고 그를 용서해보세요. 그로 인해 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여섯 번째로 거리가 멀더라도 소문난 맛집을 찾아 나에게 특별한 음식 선물을 선사하세요. 일곱 번째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자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임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임을 외쳐비세요.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웃음과 따뜻함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거울 속에서 낯설게 느껴졌던 나 자신을 이제는 진심으로 사랑하려 합니다. 먼 훗날 우리가 삶의 마지막 여정을 떠날 때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나 자신에게 너를 사랑해라고 말하고 그 말에 걸맞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저를 그저 늙어가는 존재로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하고 소중한 사람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을 통해 평생 동안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경험해왔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온전히 느끼기 전에 즐기려 합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어떤 일이든 때를 놓쳐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여행하고 싶은 곳으로 떠나세요. 혹시 병이 찾아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늙고 병들고 죽는 건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몸은 의사에게,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만큼은 주체적으로 책임지며 살아가세요. 자식이나 손주에 관한 일은 보고 듣는 데 그치고 그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신을 최고의 존재로 여기고 스스로를 존중하며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살아갑시다. 세월은 잠시 머물다 가는 것임을 알기에 그 흐름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고 살아가렵니다.